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 사흘째 오늘도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가량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김보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현재 빈소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유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50분가량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당초 입관식은 어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상주인 박주신 씨가 영국에서 귀국해 어젯밤부터 빈소를 지키게 되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오늘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빈소에 방문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온 놈이 참 마지막으로 저런 게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삶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그래도 개혁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던 친구 아니에요. 시민 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죠. 네, 오늘 서울시청 앞 조문은 어제보다 3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후 5시까지 약 7천 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가 총 16,000여 명이 조문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향객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조문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분향소도 현재까지 약 92만 명이 헌화를 했습니다. 한편 조용한 조문 행렬 속에서 약간의 소란도 있었는데요. 오후 2시 50분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고 박 시장 관련 의혹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나타나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의는 내일 오전 7시 반부터 진행되고 시민 분향소도 내일 밤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해 고인의 연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10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결식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무대 대신 스크린이 준비됐고 의자도 띄엄띄엄 놓였습니다. 장례위원회는 내일 오전 발인 후 8시 30분부터 연결식이 열리며 이 자리엔 장례위에 이름을 올린 1,500명 가운데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등 100명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식은 서울시와 교통방송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내일 연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장례회는 당초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 장례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연결식 후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을 거쳐 경남 창녕 고향 묘소에 묻히게 됩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묘소는 살짝 솟은 봉분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오늘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가올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2차 가해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는데 소속 의원 48명이 동참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고인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구체적인 조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저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예요. 그 밖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 고소인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현행법상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대안을 갖고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놓고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처음 열리는 만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박장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뭐예요? 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형태의 장례 절차로 일을 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정식 명칭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반 서울행정법원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신문은 4시 반에 끝난 겁니까? 네, 이미 끝났고요. 결과만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네. 소송 관계자들만 참석이 가능해서 취재진 출입은 불허됐고 서울시 측과 가로세로 연구소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처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제기한 겁니다.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죠. 이들 주장은 서울시가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상 최초인 70년 만에 서울특별시장을 5일장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 즉 공금이 낭비됐다라는 겁니다. 이 신문에 앞서서 가세현 측이 법원 앞에서 방송됐다면서요? 유튜브로? 네, 맞습니다. 신문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가세현 측이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요. 강용석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시의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행정법원도 그 취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심리기일을 조속히 원래는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다음 소속 기관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간의 이제 과정은 좀 들어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인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 네, 일단 내일 오전 박 시장의 발인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는 늦어도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말에 열리는 신문은 사안이 굉장히 긴급할 때 진행되는데요. 지난 3.1절을 앞두고선 전광훈 목사 측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는데 3.1절이 일요일이었어서 주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신청인이 주민소송까지 끌고 온 만큼 이를 심리해서 결론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장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측의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정부 의전 편람에 따르면 기관장인 서울특별시장은 당의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하고요. 기관의 장이 숨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숨지면 여는 게 일반적입니다. 각급 기관의 자체 예규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게, 즉 예우 차원에서 재량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밤에 이제 법원이 이 기각할 거냐 인용할 거냐인데 만약에 기각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기각이 되면 장례 절차는 내일 일단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오전 7시 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고 나서 8시 반부터는 온라인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네, 인용을 하게 되면요. 인용을 하게 될 확률은 그다지 높진 않지만 가족장으로 아마 변경이 될 것이고 서울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가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따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는 하지 않을 거고 10억 원에 대한 세금을 소송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주민들 500명이 모여 감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제 신청할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20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부시장에 대해선 국고손실죄와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게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제 고인과 같은 질긴 소송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들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이었고요. 이듬해 11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박 시장 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 밤에 귀국한 저 아들 주신 씨인데 주신 씨 자식 문제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힌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고 말했고요.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의혹은 이미 깨끗하게 끝났다며 음모론이다. 야당이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 대변인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라며 주신 씨가 2012년 MRI 촬영을 해서 이미 의혹을 입증했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했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씁쓸합니다.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네, 법원이 방금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 장과 관련해서 금지 가처분 각하 신청을 결정했다는 각하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고 박원순 시장 조문을 두고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빈소를 찾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당원들이 탈당을 나선 건데요. 작년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 이은 제2 탈당 사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입니다.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혜연 전 청년부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탈당 사태까지 번진 것입니다. 지난 10일 빈소를 찾은 심상정 대표는 조문과는 별개로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 호소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본인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정의당의 새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 의원들은 빈소 조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는 없다고 조문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류호정 의원도 고소인에 대해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탈당 인원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요.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질서 있게 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때에도 조국 전 장관의 비판적인 태도에 실망한 범여권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며 탈당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장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충원 안장을 둘러싸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오늘은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조문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빈소엔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후 4시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존폐의 기로에 섰을 적에 최후의 방어선을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뒤엔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과 서울 현충원 안장 논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서울 현충원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 메시지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뒤이어 빈소를 찾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노영민 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백 장군을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잠시 뒤 저녁 9시쯤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백장군의 친일 행적과 서울현충원 안장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이 당대표의 입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방금 전에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곳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빈소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내일 오후 이곳을 찾아 애도를 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빈소에서 고성이 오가고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고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면서 현충원에 안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이 백 장군을 간도에 있을 때 독립군과 싸운 사람이라며 민족의 반역자를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하느냐고 소리치자 보수 유튜버들이 이에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빈소에서의 소동은 곧 해결됐지만 고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백선엽 장군 빈소의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뉴스 신동균 기자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균 기자, 백선엽 장군도 이제 5일장인가 봐요. 사흘 뒤가 이제 발인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백 장군 발인은 오는 15일입니다. 예. 또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임묘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장례는 육군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육군장으로 진행 중인데요. 육군장을 치르는 조건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에 있어서는 군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육군장으로 치르게 된 만큼 규정에 따라서 육군 전부대가 조기를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장례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현행법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립현충원이 이제 동작동에도 있는 거고 대전에도 있는 건데. 네. 근데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공에 비교하면 좀 예우가 약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골자를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큰 공을 세운 구국의 영웅인 만큼 일단 형식에 있어서도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예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망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교하면 정부 여당의 추모 대응이 사뭇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파렴치한 의혹과 맞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대대적으로 추모하면서 구국의 전쟁 연구에 대한 홀대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백 장군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사전에 약속돼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공을 생각하면 대전이 아니라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지를 어디로 할지는 유족 의견도 중요할 건데 유족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전현충원에 만족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울현충원 안장 약속은 사실이지만 현재 보훈처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서울은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백 장군 유가족 측은 대전이든 서울이든 둘 다 현충원이고 또 대한민국이니까 국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이 서울현충원 안장을 요구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단체에서 대전 현충원 안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현충원 안장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백 장군이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말살할 목적으로 설립한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친일 행적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함세용 신부가 회장을 맡은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간도 특설대 복무 경력자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개인 선산에서 평화롭게 영면에 들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서 세운 공로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혜택 누리고 잘 살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군인권센터는 좀 더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친일파 백선엽이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닌 야수쿠니 신사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친일파 파묘법
여당 의원들이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이해찬 대표가 또 백장군 조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측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이해찬 대표의 조문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대전연충원 안장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문제없다고 판단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조문을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재향군인의 영향력이 강한 부분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동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한 주택 2채 중에 한 채를 팔았는데 강남이 아닌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분양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인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비서관은 서울 논현동과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서 논현동 아파트만 가진 1주택자가 됐습니다. 윤 비서관은 서울에서 근무 중이어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미 계약했고 소유권 이전도 곧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일종의 혜택인데 윤 비서관은 결국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퇴근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준 건데 불로소득을 이익을 챙긴 꼴이 돼버렸죠. 윤 비서관도 지난 3월 재산 공개 당시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세종 아파트는 전입하고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도 강남 이외의 주택을 매각해 고위공직자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이 이번 달 내로 한 채를 빼고 모두 팔라고 한 대상자 12명의 매각 현황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벌써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지 2년도 안 돼서 되팔아 거둔 양도 차익이 2018년에만 2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최근 갭 투자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2억 원대였던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매물이 한 달 새 14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습니다. 17평에 12억 넘게 나오는데 물건이 귀해요. 전세가 지금 없거든요. 대기단 있고.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꺼내도 시장 반응이 글쎄인 이유입니다. 크게 내려간다고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정부에서는 집값 내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자기들 그냥 세금 거두는 정책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투기성 매매도 더 늘었습니다. 산지 2년도 안 된 집을 단타로 팔아 발생한 차익이 2015년 1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한 채당 양도 차익은 같은 기간 3억 1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를 또 꺼낸다는 방침입니다. 7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꼼수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증여세를 지금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부담만 늘릴수록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피해볼 수 있는 만큼 공급 같은 근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경찰이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완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의 폭행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팀닥터로 불리는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안 씨를 긴급 체포해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한 결과 혐의 사실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또 압수수색도 했고요. 증거관계,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상 이걸 토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안 씨는 의사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때리고 일부 여자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내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에 대한 조사와 혐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다른 가해자인 감독과 선배 선수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최근 미국 송환 불허 판결로 해외 비판을 받고 있는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관련해서 경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법원이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기각하면서 곧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받도록 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줄을 이었고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까지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손 씨에 대한 남은 수사는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소한 범죄 수익 은닉 사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에 추가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손 씨의 범죄 수익 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다 범죄의 핵심인 아동 청소년 위반으로도 1년 6개월에 그친 만큼 이를 넘어선 처벌이 나올진 의문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전남 안도에서 20대 여성이 어선 계류시설에 올라가 사진을 찍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구조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구조선에서 나오는 불빛이 바다를 환하게 비춥니다. 해경대원들이 한 여성을 구조해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전남 완도의 한 시장 입구에 있는 어선 계류시설에서 사진을 찍던 20대 여성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해경에 구조돼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엄청 미끄러워요. 바닷가랑 가까우니까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었나 봐요.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서울 종로의 한 건물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시커멓게 탄 주택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시흥동의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 실수로 종이박스에 넣어둔 전기 히터가 작동돼 불이 2층에서 3층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측근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동안 거부해오던 마스크를 쓰고서 군 병원을 찾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실세로 통하는 로저 스톤.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 등 7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역을 나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했습니다.
Gracious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told me that he had decided to use his extraordinary powers of clemency to commute my sentence. 사법권 남용이란 거센 반발 여론은 되려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Take a look at Biden, Sleepy Joe. Take a look at Obama, and they spied on Donald Trump's campaign. 이런 가운데 그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들에게 마스크 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군 병원을 찾아 장병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인데 공식 석상에선 처음입니다. When you're in a hospital, especially in that particular setting where you're talking to a lot of soldiers and people that in some cases just got off the operating tables, I think it's a great thing to wear a mask. 이번 마스크 착용은 병원 방문 직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참모진들의 간곡한 청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일본에선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기지 2곳이 봉쇄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선 주한 미군들이 모여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 난동을 벌여 경찰이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군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방역 논란이 일었는데 일본에서도 독립기념일 파티 이후 오키나와 현에 있는 미군 기지 후텐마 비행장과 캠프 한센이 봉쇄됐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県民が一丸となり感染防止に取り組む中、米軍関係者の感染が短期間で多数発生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0시 기준 44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3명이 해외 유입이고 일본 입국자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21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37일 동안 유지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마스크 공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지정한 4개 국가에 대해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자동차에 텐트를 연결해서 숙박하는 걸 차박이라고 부르는데 올여름 차박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 캠핑장이 무척 붐비겠네요. 네, 2달 후 예약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라고 하네요. 아, 그렇겠네요. 코로나19로 이 다중시설보다 독립성이 보장되니까 더 인기 끌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숙소라 불리는 캠핑카 시장도요. 코로나19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숙소. 네. 밤하늘 별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다. 매우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반 10여 대가 있는 경기도의 한 캠핑장입니다. 1박에 10만 원이 넘지만 이미 2달 후 예약까지 모두 끝났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는 차박이나 카라반 캠핑 알아보다가 오늘은 카라반으로 여행 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고 호텔, 리조트 같은 다중 밀집 시설을 꺼리는 사람들이 캠핑장으로 몰린 겁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한 카드사의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캠핑장을 찾은 소비자는 1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캠핑족이 늘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인 캠핑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 트럭으로 팔리던 차입니다. 차량 뒷부분은 이처럼 침실로 쓸 수 있고 샤워 부스와 실내 자변기까지 있어 주행과 취침, 캠핑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 1억 원이 넘는 해외 캠핑카의 절반 수준입니다. 2인 단위, 가족 자녀분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4인 단위의 다양한 니즈들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가격을 최대 연 6,000대 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1, 2인승에 특화한 기아의 레이와
아웃도어 활용성을 극대화한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도 캠핑족의 움직이는 숙소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 600만 명 시대, 캠핑 열풍에 캠핑카의 질주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종일 비가 오다가 모레 새벽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3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100에서 200mm가량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과 호남에,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2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